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HBM을 앞세워서 D램 점유율 세계 1등, 글로벌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매스컴에 많이 지금 신문에 올라와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올해 안에 이 D램 점유율 1등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HBM이라는 거는 D램을 8단, 12단, 16단 적층해서 스택해서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HBM의 성적이 D램의 성적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트렌드 포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에는 PC 및 스마트폰 업체들이 90일간의 미국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맞춰 재고 조정을 완료하고 생산량을 늘려 D램 공급 업체의 출하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는 25년에는 4분기까지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해 1분기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을 1등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자, D램 점유율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36%입니다. 그래서 전분기 24년 4분기 36.6보다는 0.6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얼마냐? 97억 2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7.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HBM3E 출하 비중 증가로 해서 사상 첫 D램 1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도 하락하고 매출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에 7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격이 좋은 그 HBM의 그 판매가 많았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랭킹 1등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입니다. 2등이고, 이 마이크론도 대단합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3등을 달리고 있는데,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SK 하이닉스가 24년 4분기에 36.6에서 올해 1분기에 36%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39.3에서 올해는 33.3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22.4에서 24.3으로 지금 이 빅3 중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고 지금 이번 주에 들면서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D램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DDR4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신 메모리조차도 26년까지는 이제 거의 단종 수순으로 가고 DDR5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보면 33.7입니다. 그래서 전분기 24년 4분기 39.3%에 비해서 5.6%가 하락했습니다. 매출도 91억. 그러니까 전년 분기보다 19.1%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에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점유율 하락의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HBM3죠. 즉 판매를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HBM3뿐만 아니고 삼성전자가 비록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지를 못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8단 HBM3라든가 12단 HBM3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기 전에 많이 사들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반도체 수출의 1등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품 재설계가 지연이 되고 고가 HBM3E의 출하량이 감소를 했죠. 여기에 비해서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24.3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빅3 중에서 점유율이 올라간 건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매출은 65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로 봐서는
1분기에는 D램 매출이 270억 달러였습니다. 270억 달러.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비해서 5.5%가 하락했습니다. D램 가격이 하락했고 D램 전체 HBM 출하량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제 2분기에는 어떻게 될 건가? PC 및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이게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사재기에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고 미국, 중국과 관세 유예가 이렇게 좀 되고 D램 출하량이 회복세를 되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보다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콜 테스트가 지연되면서 D램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 하락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HBM 검증 퀄리피케이션 지연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하고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 표로 제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챗GPT를 이용을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44.5% D램 점유율. 다 이때가 다 그냥 세계 글로벌 1등이었습니다. 2018년에 43.5, 2019년에 44, 2020년에 44.1, 21년에 코로나 때잖아요. 44%, 22년에 40.6, 23년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45.7, 24년 작년이죠. 평균 42.2, 올해는 1분기에 33.7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작년 한 해 통틀어서 비교했을 때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이 올해 2분기 또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아니면 25년 통틀어서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25년 점유율이 SK한테 통째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2분기에 좀 회복이 돼서 또 3분기라든가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D램 점유율 하락 원인을 분석해 보면 HBM 시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HBM은 고부가가치 메모리로서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GPU에 뭐 그냥 전폭적으로 들어가고 또 SK 하이닉스는 HBM3, HBM3를 가장 먼저 양산 공급하면서 시장을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갔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D램 점유율까지 1등을 가져가 버린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3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8단은 말이 많아요. 통과를 됐다 하는 말도 있고 안 됐다 하는 말도 있는데 저도 좀 약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취재했던 기자님들한테 들어보면 8단은 통과를 한 거 아닌가 하는데 안 됐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HBM의 퀄 통과를 못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D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자, 검증 지연의 직접적인 영향은 HBM입니다. 퀄 테스트 지연, 엔비디아의 HBM 납품 불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출하량 제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고가 메모리 매출이 부진한 거죠. HBM3. 그 HBM이죠. 고객 이탈 가능성, 엔비디아라든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공급망이 점점점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잘하는 쪽으로 자꾸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D램 총 매출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유율이 33.7%까지, SK 하이닉스는 36%까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D램 구조 변화, D램 구조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전통적인 D램은 DDR4, DDR5 등 가격 민감도가 높고 수익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뭐 DDR4 같은 경우는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가 원가 이하로 그냥 폭탄 돌리듯이 내버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DDR4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단종 수순에 들어갑니다.
반면 HBM은 단위 면적당 이제 가격이 수백 배가 높고 수익성도 압도적인 거죠. 근데 삼성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지면서 전체 D램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수익성도 악화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뭐냐, 과제가 뭐냐, HBM3 개선 작업을 빨리 끝내서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해야죠. 발열이라든가 소비 전력이라든가 적중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 품질 보완이 빨리 이루어져야죠. 그래 자체 이제 테스트 및 양산도 지금 퀄리피케이션 통과 후 빠른 양산을 준비가 돼.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부터 12단 HBM3E가 콜 통과되는 것을 예상하고 벌써 그냥 총생산 태세로 지금 평택 캠퍼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악성 재고라는 그런 큰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고라도 지금 빠른 양산 준비를 하고 있죠. 고객 다변화를 시도를 해야죠. 엔비디아와 AMD, 인텔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가져갈 회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또 브로드컴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콜 통과, 이게 마치 KS 마크를 취득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객들한테도 HBM을 많이 팔아먹으려면 콜 통과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D램 총 매출도 감소를 했죠. 이런 많은 영향들이 있어서 과연 삼성전자가 2분기에 역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신문에 2분기 벌써 예상 실적이 벌써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신문을 봤더니만 1분기보다도 영업실적이 조금 하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 1분기에 1조 한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2분기에는 한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할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암울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2분기가 지금 6월에 지금 다 지나가도록 HBM3 8단 12단의 콜 통과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D램을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HBM이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영업 실적을 이루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HBM 경쟁력 확보는 D램 시장 1위 수성의 핵심 요인입니다. 이걸 안 하고는 절대로 D램 1위 자리를 빼앗아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고객 신뢰도 확보, 품질 인증 속도를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통과 여부가 향후 점유율 회복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서 D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HBM3 8단 12단을 콜 통과를 하지 못했고 아직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HBM 쪽에서 높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반도체에서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HBM을 엔비디아의 콜 통과해서 납품되기 전에는 좋은 실적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